오케이. 하나 셋. 안녕하십니까. 드라이브. 와. 네. 네, 커머수다. 벌써 7월입니다. 7월 2019년 7월 11일 목요일 커머수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도안구 기자고요. 저희는 함께 항상 하고 있죠. 호준환 셀러그 대표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셀러고 대표 호준환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가방끈이 긴 경영학 박사 안정란 박사가 감기 몸살로 그냥 앉아만 있기만 해라라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몸이 안 좋은 관계로 지금 인터넷으로 방송을 보고 있겠죠? 그러겠죠? 네. 댓글이 안 들어오고 있는 거 보면 아직 안 보고 있다는 얘긴데. 네. 네. 집에서 누워서 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은 저번 그 커머수다에서는 쿠팡을 사랑하는 남자거든요. 호준환 대표가. 네. 예. 쿠팡에 대한 어떤 애정이 엄청 묻어난 방송을 했는데 이번엔 뭐 할까 하다가 네이버의 그 전자상거래 행보에 대해서 네이버 스토어라는 게 있는데 스토어 플러스 스마트 네이버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그다음에 네이버의 쇼핑 이런 게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번 파헤쳐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요즘 최고의 쇼핑몰 있잖아요. 창업 최고 이슈가 진짜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래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오픈마켓 전성기 때 G마켓에서 10억 벌기 이런 게 유행한 적도 있고 또 IP 또 뭐 전자선거래라든가 인터넷에서 뭐해서 얼마 벌기 이런 게 그렇죠. 유행했었는데 지금은 쇼핑몰 창업 관련해서 무조건 카페니 지자재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도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가 계속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근데 또 이제 호준환 대표가 말해요. 요즘 이제 셀러 카페 이런데 올라오는 글의 빈도수, 창업자들의 문의, 그다음에 창업 채널에 대한 문의에서도 모든 채널을 합친 거에 2배 가량의 그 스마트 스토어 얘기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게 첫 번째 질문을 그럼 드려볼게요. 예. 스마트 스토어가 쇼핑몰 창업 시장에서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마 아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렇죠. 또 모르는 분들은 뭐라고? 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한 쇼핑몰 창업이 진짜 인기라고? 이렇게 처음 아는 분도 있을 텐데 그렇죠.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제 저는 업이 이제 쇼핑몰을 네. 하시는 분들, 셀러분들을 만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네.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야, 스마트 스토어에서 어떻게 해야지 매출이 나나, 돈을 버나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도 궁금해서 알면 이제 내가 벌지 뭐. 네, 그래서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셀러 커뮤니티 카페들에 좀 들어가 본 거예요. 네, 근데 네. 이제 그쪽에서 이제 글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열심히 보다 보니 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한 군데에 대한 글이 네. 막 뭐 오픈마켓, 소셜 커머스, 종합 쇼핑몰에 글 합쳐놓은 것보다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야, 이게 트렌드는 트렌드인가 보다. 그래서 네네. 왜 이렇게 인기가 있나? 그래서 카페에 올라온 글들을 이렇게 쭉 봤어요. 이분들이 왜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열광하나 그랬더니 일단 첫 번째는 내상점을 갖는다라는 어떤 만족감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가. 내 상점. 네. 그러니까 이제 G마켓이나 옥션 같은 오픈마켓에 입점하면 뭔가 쇼핑몰에 입점을 한 거지 나만의 쇼핑몰을 갖는 느낌은 없는데 예, 스마트 스토어는 그 내 상점 내 집 마련했다 이런 그렇죠. 느낌? 예, 내 쇼핑몰을 열었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카페24나 메이크샵은 이미 그 시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뭐가 그렇죠. 다르지 그랬더니 이제 카페24나 메이크샵으로 쇼핑몰을 만들려면 뭐 디자인도 해야 되고 네. UI, UX도 자기가 좀 정리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가고 좀 네. 어려운 거예요. 초보자들한테. 근데 스마트 스토어는 회원 가입하면 때 기본적으로 프레임이 탁 짜져서 자기한테 샵이 딱 만들어지니까 이제 쉽다. 그리고 손쉽다. 빠르다, 편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물론 자체 도메인 연결도 안 돼요. 그래갖고 실제로 샵을 만들면 주소가 smartstore.naver.com 그리고 슬러시 넣고 자기 이제 몰 자기 이름이 몰 나와요. 이름? 뭐 저희 지난번에 이제 그 이셀러가 사는 법에 출연했던 이은재 네네. 대표 같으면 뭐 DY 그로브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 붙는 거죠. 그 이제 내 도메인도 안 생기고. 네. UI, UX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네이버가 딱 준 대로밖에 못 쓰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지만 편하다. 2차 도메인 쉽다. 안 해주나 보네요. 예. 이것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일단 가장 크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뭐 오픈마켓들이 수수료가 한 10% 이상, 13%, 14% 이 정도 나오고. 물건 하나 팔면? 예. 좀 쿠팡이 저렴한 편인데도 한 10% 정도 나오거든요. 뭐 네네. 패션이나 자파를 기준으로. 근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결제 수수료만 받아요. 오. 네, 그러니까 뭐 신용카드 기준으로 한 3.74%. 네네. 그
굉장히 좀 저렴한 거죠. 근데 이제 물론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유입이 발생해서 결제가 이루어지면 네이버 연동 수수료를 2%를 받아요. 그래봤자 6% 수준이니까 네네. 오픈마켓 거의 절반 수준인 거죠. 그러네요. 10% 넘는 쪽하고 이쪽은 거의 6% 정도 그렇죠. 되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작년에 다뤘던 것처럼 네이버가 이제 꽃 프로젝트라고 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든지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혜택들을 주다 보니까 뭐 스타트 제로 수수료, 그래서 초기 가입자들은 아예 수수료를 안 받아요. 결제 수수료마저도.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매출도 얼마 네, 밑에는 500만 원 미만일 500만 원 경우에는. 또안 받고. 그리고 뭐 마케팅 지원비라고 해서 뭐 매출이 어느 정도 성장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광고할 수 있는 비용도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 수수료가 싸요. 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오픈마켓에서 2개 파는 것보다 네이버에서 하나 파는 게 더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또 막상 이렇게 지원하는 수수료 관련된 이것저것 주기도 하고 저렴한 것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느끼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거는 네이버에 그냥 상품이 바로 노출된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카페24로 샵을 만들면 네이버에서 상품이 노출이 되려면 광고주가 돼야 하거나 여러 가지 검색 이제 키워드 광고 그렇죠. 등록을 해야 되는군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만들면 그냥 자동 노출이니까 뭐 네이버의 어떤 그 검색 노출 로직을 좀 이해하고 뭐 이런 분들은 상품명을 잘 만든다거나 검색에 걸릴 수 있는 키워드들을 잘 써서 상품이 노출될 수 있는 기회들을 확보하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조금 더 매출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죠. 그리고 반대로 보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네이버 페이로 결제하면 뭐 포인트도 적립해주고. 그쵸. 안 박사가 그런 거 좋아하는데 오늘 없어서. 이거 네. 알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몇 %씩 남는다고 다 얘기해 주는데. 그리고 뭐 후기 달면 또 포인트 주고 네. 이러다 보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결제의 편리성에다가 기타 혜택들이 결합이 되니까 네. 아무래도 네이버에서 쇼핑하는 것들이 좀 편리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너지가 좀 결합이 돼서 네. 지금 현재 창업 시장에서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완전히 핫한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페이도 진짜 이곳저곳에 많이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또 그런 편리함도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에 가입하면 페이는 무조건 네이버 페이 기본입니다. 써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기존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그러면 오픈마켓이에요? 아니면 뭐 개인 쇼핑몰이에요? 이게 좀 규정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 개인 쇼핑몰을 만든다라는 거니까 카페24랑 비슷해서 고도몰 뭐 이런데 메이크샵 이런 데랑 같은데? 비슷해서 내 개인 쇼핑몰을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네이버 쇼핑에 내 상품이 노출된다는 점에서는 오픈마켓 느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렇게 샵을 만들어 갖고 도메인을 딱 받고 거기에 들어가 보면 네네. 맨 밑에 그 판매자 정보나 이렇게 상점의 정보가 나올 때 여기에 물론 그 우리 회사 정보도 나오지만 그 밑에 이제 네이버 정보가 나와요. 그리고 고객센터도 네이버가 또 별도로 운영을 해줘요. 그러니까 약간은 조금 이상한 뭐 오픈마켓이냐?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개인몰이냐? 그렇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좀 깜빡했는데 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개인 도메인으로 연결은 가능해요. 근데 이제 디폴트로 주는 것 자체가 그 예전에 블로그처럼 내가 만들어 놓고 이제 블로그를 2차 도메인처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게 어디예요? 그러면은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라는 이런 어떤 입점 형태라든가 이게 하면 바로 뭐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게 있다고 얘기하시면서도 저 호 대표는 또 얘기하면서 네이버 쇼핑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 자꾸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 큰 카테고리가 뭔가가 있고 그 안에 스마트 스토어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데 그럼 네이버 쇼핑이 뭐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이버 우리 그 앱에 우리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앱에 들어가면 이제 왼쪽으로 밀면 쇼핑 그렇죠. 쇼핑 앤 페이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스마트 스토어도 네이버 쇼핑의 하나의 구성 요소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쇼핑에 노출되는 상품들 중에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한 업체들의 상품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어떤 독자적인 하나의 플레이스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쇼핑의 하나의 이제 구성 요소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쇼핑이라는 것 자체가 네이버의 쇼핑에 입점된 셀러들의 상품을 보여주는 곳인데 여기 자체가 조금 애매한 점은 있어요. 이거를 쇼핑몰로 볼 거냐. 쇼핑몰로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엄밀하게 보면 쇼핑몰은 또 아니고 왜냐하면 그냥 하나의 포털의 메뉴인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있는 상품들을 쭉 모아서 보여주는 거고 쇼핑몰에 있는. 근데 입점은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입점을 하려면 또 이제 뭐 조건이 필요한데 그 얘기는 이따가 한번 드리겠지만 그리고 이제 네이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 쇼핑이 워낙 그 강력한 검색, 네이버의 검색 그리고 뭐 가격 비교 이런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트래픽 대장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쇼핑에서도 거의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검색 시장에 강력한 점유율을 바탕으로 그렇죠. 쇼핑까지 가고 있는. 그렇죠. 아. 쇼핑에서도 대장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아.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불공정 얘기는 안 나올까요, 그러면? 이제 그는 뭐 얘기가 앞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뭐 아마존도 이제 막 AWS랑 그렇죠. 그 이제 쇼핑이랑 이것 때문에 이제 뭐 기업 분할 얘기도 있었고 이 부분은 도 기자님이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의견은 어떠세요? 이걸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도 기자님 워낙 좀 그 네이버에 강경한 입장이라.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검색의 점유율이 50%가 넘었을 경우는 외국계 같은 경우는 근데 나머지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면 미국이 이제 검토를 하는 거죠. 어느 영역이나.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네이버가 미국 기업이었다 이렇게 했으면 검색과 쇼핑으로 분리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자꾸 나오고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여튼지 간에. 근데 뭐 비슷한 이슈들이 예전에 있었죠. 그러니까 G마켓하고 옥션하고 합칠 때 그렇죠. 아침에 오픈마켓 점유율이 70%가 넘어가는데 네네. 그냥 공정위에서 묵인을 해줬었고. 김현장이 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뭐 지금 이제 네이버도 물론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트래픽이 쇼핑 영역에 분명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맞는데 네네. 아까 이제 제가 네이버가 쇼핑몰이냐 아니냐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네이버 쇼핑에 구성되어 있는 그 많은 상품들은 네. 각각의 또 다른 쇼핑몰들의 그 입점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그냥 저희 이제 완전히 이거다라는 그렇죠. 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직접 이렇게 몰이 자기가 직접 할 때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요. 그렇죠. 나중에. 본격적으로 네. 뭔가 이제 막 그 개별 업체들을 네. 다 입점을 받고 막 이러면서 뭐 수수료를 정확하게 뭐 이제 산정을 하고 그렇죠. 뭐 입점 모델이 되고 이러면 이제 조금 달라지겠죠. 지금은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 이제 실적 네.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뭐 공개된 게 있나요? 이게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쇼핑몰이나 쇼핑 플랫폼이 아니다 보니까 쇼핑 플랫폼으로 독립해서 우리 거래액이 얼마야 이렇게 밝힐 수가 없고 사업부의 어떤 거래액이 네네. 이제 발표가 되는 거고 또 이제 뭐 네이버 페이가 있으니까 네네. 페이 결제액이 얼마야 뭐 이런 식으로는 발표가 되는데 근데 네이버 페이를 또 상거래 100% 상거래라고만 할 수도 없을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왜냐면 저 만화 볼 때 그 네이버 네, 페이 맞아요. 충전하는 경우가 네. 있잖아요. 콘텐츠 결제액도 상당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도 쇼핑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뭐 할 쇼- 말은 없는데 쇼핑 맞죠? 콘텐츠인데.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치. 얘기하는 전자상거래 쪽은 아니니까.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의 거래액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네네.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워낙 네이버가 작년부터 커머스 할 거야 얘기를 해놔서 네. 이제 증권사들이 많이 얘기들을 다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쿠팡을 보니라고 뭐 네네. 다른 업체들을 이마트를 보니라고 보다 본 자료에 의하면 네. 2018년도 기준으로 한 9조 원 정도 하지 않았냐. 와우. 그리고 뭐 올해는 월 거래액으로 1조 넘었을 것이다. 오. 1조 2천억이다. 뭐 이런 기사까지 그 보고서까지는 봤는데 저는 9조 원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면 와우 할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 이게 정확하게 통계로 나오진 않는데 이제 시장 내에서 지배력, 그 흐름 네네. 이런 것들을 대충 보면 예전에 이제 제가 유통업을 할 때, 그러니까 네네. 쇼핑몰을 운영을 하거나 셀러로서 물건을 판매할 때 막 이렇게 영업을 다니다 보면 네. 쇼핑몰 MD들이 자조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네이버 유입이 없으면 우리가 되게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아. 그만큼 이제 네이버의 의존도가 크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우리도 지금 다녀보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우리가 숫자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커진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제로 네이버 쇼핑의 거래액이라는 것에 네이버 쇼핑이 어디까지야 기준이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것보다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아까 말씀한 대로 네. B2B로 들어와 있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1번가가 들어와 있고 뭐 G마켓이 들어와 있는데 네. 그분들이 한 거래액에 남는 수수료를 어떻게 할 건지 그렇죠.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처럼 지금 입점 형태에 있는 곳들이 뭐 매출을 냈을 때 얼마인 건지 그렇지. 이게 어. 모든 게 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복잡하네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쇼핑할 때도 보면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폰 7을 봤어요. 아이폰 7? 그래 내가 애플 홈에 가서 보고 난 다음에 네이버에 와서 가격 비교해버리고 제일 싼 곳에 가서 산다. 이거는 네이버가 어마어마한 그 장악력을 갖는 거거든요. 가격 비교, 검색 이런 전 한 거 번도 그런 적이 맞물려갖고. 없어서. 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거래이나 실적의 문제와는 다른 네이버의 어떤 시장에서의 장악력. 좀 일단 쇼핑한다 온라인에서 뭔가를 한다 하면 그렇죠. 일단 네이버 쇼핑이라는 거는 이미 많은 분들이 기본 디폴트로 거기서 가서 그러니까 거래 내가 살려는 걸 검색하는 건 너무 익숙해져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에 가서 검색한다는 것보다는 네이버에 가서 검색을 하면 쇼핑으로도 쇼핑의 연결되니까 상품이 그냥 이렇게 바로 밑에 뜨니까. 검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 혹은
내가 쇼핑몰을 하려는 업체는 당연히 네이버에 광고주가 돼서 입점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쇼핑에서 팔리든 아니면 내 사이트에 오게 하려고 하더라도 내 사이트를 네이버에 가서 광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광고 상품도 먹고 수수료도 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노출을 위해서 광고를 할 거냐, 그것도 검색 채널에서 광고를 할 거냐, 쇼핑에서 할 거냐도 문제일 거고요. 그리고 또 내가 광고를 안 하면 네이버 검색 로직을 열심히 연구해서 여기에서 내 상품이 검색이 잘 되도록 할 거냐, 뭐 그렇죠. 아니면 최저가 가격 비교 검색에서 최저가로 해서 맨 위로 나오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베이가 작년에 그래서 네이버를 공정위에 한번 그 불공정 행위로 제소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쪽 거 먼저 띄우게 한다고. 그렇죠. 왜 도대체 너네께 먼저 나오느냐? 이 기준은 뭐냐? 막 이런 얘기까지가 나올 정도였으면 이게 무슨 어디 그 작은 쇼핑몰이 얘기한 게 아니고 당시 국내에 그 거래 실적의 최대를 자랑하고 있던 이베이가 유일한 흑자 기업이었던 이베이가 네이버를 공정위에 제소했다. 이거는 당시 위기감이 있었던 거겠죠. 그 얘기를 안 했네. 여러분 지금 이게 이제 녹화 방송 겸 저기 이제 생중계 중이거든요. 어떤 앱을 통해서 지금 생중계되고 있죠? 예, 저희는 릴레이를 통해서 방송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네, 39도씨 릴레이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중간에 PPL 한번 들어갑니다. 근데 진짜 그러면 보시기에 이 입점 모델이 그럼 네이버 쇼핑에는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입점하는 거예요? 보면 이제 밑에도 여러 개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입점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네이버 메뉴 자체도 쇼핑 파트너 존에 입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근데 입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광고주가 되면 다 입점을 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브랜드나 대형 플랫폼사, 뭐 G마켓, 뭐 11번가 이런 데들은 이제 제휴 형태의 CPS라고 그쪽에서는 부르는데 CPS 광고주 뭐 형태들로 입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수수료를 내거나 매월 정액을 내면 입점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스마트 스토어에 점포를 열면 전부 다 입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입점 모델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애매한 게, 입점 모델이면 뭔가 이제 걸러줘야 되는데 광고주가 되면 다 입점하는 거니까 실제로 어떤 뭐 MD 역할, 뭐 바잉 역할은 없어요. 그러니까 입점 모델이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아닌 것도 아니고. 들어가 보니까 백화점들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 얘기는 이제 옛날에 들은 거거든요. 지방에 있는 백화점들이 이미 쇼핑에 다 들어와 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지방에 안 오는데 소유자들이 백화점에 있는 품질을 인터넷에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지방에 있는 백화점 있는 분들은 안 오니까 그럼 차라리 온라인에 올라가자 해서 거기 와 있는 뭐 신사복에 있는 분들이 올려놓고 그러면 또 여기 메신저로 톡 하는 게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 뒤를 좀 볼 수 있나요? 그러면 또 바로 사진 찍어서 올린다고 누가 알려준 거였더니 네이버 쇼핑은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모든 백화점이 있는 거기 입점하는 회사들이 이미 지금 쇼핑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오지 않아도 온라인 쇼핑을 하고 있다고 자기네. 이거는 되게 재밌는 거예요. 잘 봐야 되는 게 이런 거죠. 백화점이 자체몰에 있으면 백화점이 입점해 있고요. 네이버에 제휴 형태로. 그리고 백화점이 G마켓에 입점해 있으면 또 제휴 형태로 G마켓이 네이버에 들어왔으니까 두 번. 백화점이 스마트 스토어에 샵을 만들면 세 번 들어와 있는 거고. 검색도 잘 되는 거네. 그렇죠. 거기에 있는 점포가 또 개별적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열면 예를 들어서 그 점포는 잘하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네이버 쇼핑에 4번의 상품이 노출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네. 이게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장점이네요. 네이버 입장에서 장점이고, 이제 네이버를 쇼핑몰 혹은 쇼핑 플랫폼으로 바라보고 있는 업체에서 보면은 무시무시한 얘기죠. 상품 DB수에서도 앞설 수도 있고, 그 다양한 업체들과 그 많은 상품들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거리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스마트 스토어처럼 직접 이렇게 만들었을 때도 뭐 카드 수수료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다양한 또 혜택도 주고 이제 매출 얼마 안 되면 공짜로도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 만약에 지금 입점 모델이긴 인지 아닌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입점을 할 경우 혜택도 줘요? 그렇죠. 일단은 뭐 제일 큰 혜택은 네이버에 상품이 등록이 되고 노출이 된다는 게 일단 가장 큰 혜택인데, 큰 기업들이야 아까 저희가 뭐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방법들 중에 광고, 이건 뭐 돈으로 하는 거니까 그 업체들은 당연히 유리해서 광고의 상위 위치는 그 업체들이 많이 점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가격으로 최저가를 맞추는 것들도 지금 보면은 주로 위메프, 티몬 이런 대형 플랫폼들이 그 시장도 유리하죠. 그래서 네이버 입장에서도 이 혜택은 주로 이제 좀 규모가 작은 셀러들, 그리고 규모가 작은 스마트 스토어 뭐 이런 쪽들에다가 조금 더 베니핏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 또 얘기했던 코 프로젝트에서 뭐 크게 저희가 얘기했던 파트너스 케어. 네네. 그래서 여기 뭐 스튜디오도 있고 영상 제작 센터들도 그렇죠, 만들어주고 뭐 거기에 설마 롯데백화점이 오고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 셀러들 그리고 이 업체들에 대한 어떤 그 수수료 혜택이라든지 각종 컨설팅, 뭐 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재밌는 거는 광고를 하기 위한 광고 도구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네이버의 그 키워드 도구라는 건데 실제로 많은 중소 사업자들이 이 도구들을 잘 활용을 하세요. 여기 들어가서 뭐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면 네. 네이버에서 월간에 얼마나 검색이 되는지 PC, 모바일별로 클릭은 그래서 얼마나 나오는지를 이렇게 쭉 디테일하게 보여줘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 사업자들이 클릭률이 많이 나오는 거는 네이버에서 광고를 하고 클릭률이 떨어지지만 우리 정보를 주면서 유도하는 거네요. 그렇죠. 정보가 많은 것들은 블로그의 키워드 형태들로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쓰게 하는데 결국 그러면 다 그 활동이 어디서 일어나냐? 네이버에서 하는 거죠. 블로그도 네이버에 만들고 예, 광고도 네이버에서 하고 커뮤니티도 네이버에서 운영하게 되고 이런 정보도 네이버에서 얻고 네이버가 준 모든 툴을 이용하다 보니 네이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의존도 그리고 네이버에 대한 종속 뭐 이런 것들은 점점 심해지는데 이게 뭐 좋냐 나쁘냐랑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충분히 그거를 잘 활용해서 매출을 내시는 사업자들도 있으실 거고 또 여기서 얻어진 노하우를 가지고 뭐 G마켓이 됐던 11번가가 됐던 이런 표에 가서 또 장사하는 데 응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